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네. 추석 연휴 보내고 다음 날인데 다들 학교를 나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힘들으셨을 텐데.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9월달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모였어요. 이번 9월달 브이로그의 주제가 뭐죠? 얘기해줄 사람? Q&A. 네, 맞아요. 교육봉사! 맞습니다. 이번에 Q&A, 교육봉사랑 실습에 관련된 Q&A를 받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봉사 유치원 섭외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답변 좀 부탁할게요. 그 질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봉사 유치원 섭외 방법은 일단 개인이 사는 그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을 먼저 이렇게 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유치원을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합니다. 본인이 자기가 어디 소속의 대학이고 어느 과이며 자기소개를 한 후에 자신이 여기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즌이 되면 아마 담당 교수님들께서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상세히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해준 사람은 그 기획협력부장의 우현지 하고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친구와 같이 봉사활동을 가면 어떤 점이 좋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대답해줄 임원? 저요? 네, 여울이 대답해주세요. 저는 같은 지역에 있는 그 동기생을 찾아서 혼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먼저 연락을 걸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같이 하게 되어서 같이 친해지기도 하고, 왜냐면 1학년은 지금 비대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질 기회가 없잖아요. 봉사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 언니랑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같이 친해지기도 하고, 봉사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서로 의지도 되고, 약간 서류 같은 거 막 모를 때 그렇게 같은 지도 교수님이어가지고 같이 막 물어보고 해서 서류도. 네, 우리 임원들 중에는 또 친구랑 같이 봉사한 임원이 없나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아까 여울이가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의지가 되는 부분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이것저것 좀 많이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거 챙길 때 너는 이거 챙겨라 나는 이거 챙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좋냐면 봉사를 나가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애들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학부모들도 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계단을 지나가는데 아는 친구가 지나가. 그러면 이제 눈빛 좀 안녕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엄청 의지가 되고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봉사를 갔었을 때 생각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네요. 우리가 교육 봉사를 나가게 되면 실습과는 다르게 봉사생 신분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우들이 봉사를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많이 궁금한가 봐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줄 임원 누군가요? 그 질문은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유치원에 봉사를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제일 많이 시키시는 일은 우선은 청소인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봉사 나갔을 때 강당도 청소해봤고 또 제가 나갔던 유치원은 야외에 교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외 교구장을 열심히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치원 반에 들여보내주시는 유치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점심 먹을 때 점심 먹는 것들을 보조해주거나 혹은 놀이를 할 때 같이 놀이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 홍보부장인 우리 슬기가 한 얘기 말고도 또 다른 경험을 한 임원이 있을까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는 수업을 직접 참관을 했어요. 약간 보조교사 느낌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병모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숲체험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랑 비눗방울 놀이도 같이 해주고 보조교사처럼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봉사 나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건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답해줄 학우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봉사생이랑 실습생이랑 챙겨야 할 게 엄청 다르다 생각해요. 왜냐면 실습은 반에 들어가서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건데 봉사는 일단 이미 그대로 그 기관에 시키는 것들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앞치마 꼭 필요했던 애들도 있고 실내화가 꼭 필요하고 아닌 애들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희 실내화도 안 필요했고 앞치마도 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봉사하기 전에 기관에 한번 전화해서 챙겨가야 할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그 기관도 준비성 있는 봉사생으로 잘 봐줄 것 같고 저도 물어봤었는데 수첩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봉사했던 유치원 수가 한 400 몇 명이었는데 반에 들어가진 않았고 하도 애들이 많으니까 유아들 등하원 도와주는 거에서 하는 이제 멘트들 있잖아요. 뭐 유치원별로 그런 거 외우려고 수첩에 적어야 했던 적이 있어서 수첩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것도 챙겨갔던 적 있나요? 저는 약간 코로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이랑 수저 젓가락을 챙겨오라고 했었거든요. 덧신이랑 도시락이랑 수저랑 젓가락 이거 맨날 매 주마다 챙겨갔었어요. 아, 근데 나 또 생각난 게 있는 게 물통. 아, 진짜 애들이 물 맞아, 먹을 때 맞아. 나도 진짜 물 엄청 먹고 진짜. 싶은데 맞아.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정수기만 있고 컵이 없어요. 그리고 또 봉사생이라 약간 눈치 보여가지고 물 먹겠다고 맞아. 사달라고 말도 못하니까 그럴 때 약간 자기 개인 물통 챙겨가서 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또 봉사 활동 시 주의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임원은 누구인가요? 네,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사진 찍는 거. 유치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아이들의 얼굴이나 정보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를 몰래 찍다가 걸린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봉사를 못 오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수업을 참관하는 도중에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좋아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한다거나 했을 때 못하게 하는데 몰래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만약에 하고 싶을 경우에는 선생님께 먼저 양해를 구해서 제가 촬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비해서 아까 유빈하고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수첩이랑 볼펜을 꼭 챙겨가서 내가 메모하고 싶은 부분들을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요즘에는 특히 또 애플워치가 다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질문 중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유치원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봉사생의 입장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휴대폰을 꺼서 가방에 넣어놓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애플워치 사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보려고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알림을 받는다거나 카톡이 울려서 내가 유치원 안에서 바깥 세상의 일들을 많이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애플워치를 하고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복장 같은 것들도 좀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정하고 예쁜데 또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단정하지 않을 수 있는 복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롭티에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티셔츠이지만 아래가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반바지라든지 너무 짧은 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긴 하지만 유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올바르지 못한 복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액세서리 너무 화려하게 한다거나 또 손톱이 너무 길다거나 하면 또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따로 얘기해 주실 분? 그때 제가 실습할 때 봉사하는 똑같은 대학교에서 온 분이 4명 있었어요. 봉사하러 온 입장인데 자꾸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그런 모습이 보여졌나 봐요. 그러면 일단 그 유치원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최대한 수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통 이런 건 다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문제가 태도의 면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데 양말을 꼭 신고 가셔야 해요.
양말을 안 신고 가면 이것 또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꼭 양말을 신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사할 때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실 텐데 봉사하러 가는 거는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봉사생이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 정말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담임 교사한테 먼저 가서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인사하는 태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봉사할 때 좀 쑥스러워서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밝게 그리고 크게 인사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인사 그만하셔도 돼요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 소리 엄청 지나가고 들었어. 또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저 그러다 응.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슬기가 그 봉사할 때 청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봉사를 하고 와서 나는 도와주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배울 게 별로 없고 또 욕만 많이 먹고 청소만 열심히 하다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속상하지만 또 유치원에 대한 얘기들을 밖에 또 이 유치원에 누구 선생님이 나한테 이랬다 이런 뒷담화 같은 거는 아예 일절 안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간혹가다 또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그 유치원에 찾아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도록 부모님께는 너무 속상한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친구에게 나 오늘 좀 속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체념하시고 내가 차라리 도와주러 왔다 전적으로 나는 넓은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한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좀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원래 질문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봉사를 갔던 유치원으로 다시 가는 게 좋다 또는 안 좋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X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OX. 둘, 셋. X팀에 먼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인가요? 저는 일단 유치원마다 또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유치원의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 여울이는 저는 봉사는 레지오에서 했고요. 실습은 그 몬테소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취업을 생각하면 한 곳에 레지오에서 계속 봉사, 실습, 봉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방금 슬기하고 말한 것처럼 좀 다양한 곳을 경험하면 저는 레지오도 경험을 해봤고 몬테소리도 경험해봐가지고 취업할 때 약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다음 현지는 네, 제가 X를 한 이유는 저도 슬기하고랑 열하고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 기관에서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봉사를 처음 갔을 때 그 유치원의 분위기와 그리고 제가 믿었던 그런 기독교의 신념 이런 게 잘 맞아가지고 실습에도 갔지만 이게 봉사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실습에서 바라봤을 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봉사를 간다면 다른 유치원으로 한번 다른 아이들도 경험해보고 그 유치원의 분위기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신 우리 총무님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입장은 봉사 갔던 곳과 실습 갔던 곳이 같았어요. 근데 그 장점은 실습하면은 바로 다음 주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따로 적응할 필요가 없이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구를 만들 때도 교구장이 어디 있는지 위치 이런 것도 다 알아서 많은 도움이 됐고 X 하신 분들께서 다양한 경험이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봉사가 1학년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1학년 봉사와 실습지는 같게 하고 2학년 봉사를 더 트인 눈으로 다른 데 가서 경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유빈이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봉사랑 실습이랑 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마다 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반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치원 안에서도 또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봉사가 공강 때 수업 들을 때 공강 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 피곤해가지고 최대한 좀 1시간 거리 안으로 혼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봉사가 일단 유아들의 반응 이런 것도 다 직접 보는 거잖아요, 경험하고. 근데 그게 모의 수업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돼서 계속 일만 하다 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랑 눈 맞춤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뭐 청소도 하고 하는 거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만 3, 4세, 5세마다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세요! 저는 우리 재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신입생으로 앞으로 들어오게 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기가 집단 자체가 여학생들이나 여자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질투도 많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척 말하지만 위로하지 않는 말일 때도 많고, 또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다 표현하지 않고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는 학우들도 봤고, 또 봉사를 나가서도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이 학교에서 더 많이 얻어가자라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표출해보고 친구들에게 더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와서 친구들을 섬겨주면 나중에 아이들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봉사 나가는 백성예술학교 유아교과 학우분들 모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잖아. 전 이행시 같은 거 안 하겠고요. 일단 사실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너무 힘드실 거고,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실 건데, 그래도 그것들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기보다는 많이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꼭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보단 또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좋은 것들 많이 먹으면서 다양하게 우리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열심히 많은 걸 경험해보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여기 이제 우리 12대 학생회 임원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모여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해줬어요. 아마 이게 보는 동안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얻어가는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임원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경험을 토대로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와닿았으면 하면서도 또 이게 본인이 경험을 해야만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나가는 학우분들 모두 응원하고, 앞으로 들어올 예비교사분들도 모두 응원을 하고, 또 앞으로 현장에 나갈 우리의 예비교사분들도 응원을 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야, 너 봉사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